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파병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는 현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의 군대 사용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참석 의원 153명 전원의 찬성입니다. 파병 규모와 활동 지역 등은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당장 군대가 돈바스 지역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면서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필요하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Мы этим решением ясно даем понять, что м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мерены исполнять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이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스크 평화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측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я надіслав листа на адресу міністра закордонних справ Великої Британії з проханням про надання додаткового оборонного озброєння Україні. 한편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현저한 징후가 있다며 침공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혹독한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을 제재해서 돈줄을 끊는 동시에 발트 3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로 예정됐던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즉각적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거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he indicated and asked permission to be able to do from his Duma. So let's begin to.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Far beyond the steps w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mplemented in 2014. 우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VEB를 비롯해 자회사 42곳, 정부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책은행의 서방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서방 금융권에서 러시아 국채 거래도 중단됩니다. 이어 동유럽 발트 3국의 미군 병력을 증강하고 F-35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등 전투기 40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I have authorized additional movements of U.S. forces and equipment already stationed in Europe to strengthen our Baltic all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담의 전제 조건을 러시아가 깬 만큼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And Russia has made clear its wholesale rejection of diplomacy this time. I consul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ll agreed. And today I sent Foreign Minister Lavrov a letter. 이어 우크라이나 쿨레바 외무장관과 워싱턴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침공을 확대하면 미국 역시 제재를 확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러 외무장관 회담 취소에 이어 백악관은 미러 정상회담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외교는 러시아의 다음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파병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EU 국가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영국은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제재로 손꼽혀왔습니다.
숄츠 총리는 가스관 사업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담당 부처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천연가스 사업 중단은 천연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독일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Nun ist es a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auf diese einseitigen, unverständlichen und ungerechtfertigten Handlungen des russischen Präsidenten zu reagieren.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 British people will support the UK government in doing that. I think that they have a right to defend their country and the UK will help them do that. 현지 시각 22일 EU의 인도태평양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였던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마련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But sanctions are only part of our response.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to avert a new eruption of war.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제 시작이며 곧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한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이 호전됐지만 미 보건당국은 올가을 4차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1일자로 집계된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9천 명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5%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 80만 6천여 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크게 줄어 한때 16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1일 기준 6만 5천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여전히 2천 명을 넘겼지만 이 역시 2주 전보다는 19%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49개 주가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거나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미국인의 64.7%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3차 접종자는 미 인구의 28%에 불과한 데다 접종 속도가 역대 최저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safe to assume that we're not done vaccinating for this virus. 때문에 미 식품의약국 FDA가 올가을 4차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People who are immunosuppressed should be going and getting a fourth shot because their bodies are less able to produce that protection that the rest of us have. 보건당국은 4차 접종의 시기와 대상 그리고 새로운 변이에 대비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 1,452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7만 1,271명, 해외 유입이 181명입니다. 국내에서 1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매주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요일인 지난 16일 확진자는 9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8만 명 가까이가 증가한 겁니다.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9에서 10만 명을 오갔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확진자가 9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 확진세 폭이 적었습니다. 주말 검사 감소 영향이 줄고 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확산세가 폭증하는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이 늘어 총 51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0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하루 새 9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7,607명이 됐습니다. 2달 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이후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2만 1천여 명입니다. 어제 재택치료 대상자는 49만여 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3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의료 역량은 아직 안정적인 편입니다.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은 36%가 사용 중이며 1,600여 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 절반인 100만 명 정도가 최근 15일간 집중 발생했다면서도 사망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중증과 사망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확진자 수만으로는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면 현행 거리두기를 큰 틀에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제외투표는 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제외 유권자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에 따라 제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리산 인근인 전북 남원에선 바람을 타고 불이 번져서 산불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산불을 잡기 위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지리산 인근인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서 어제 저녁 6시 반쯤 불이 난 겁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문화재와 사찰보호, 민가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자원을 긴급 동원하는 산불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인력 760여 명을 투입해 아침 7시까지 큰 불을 상당 부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인한 피해는 축구장 25개 넓이인 1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일출과 동시에 대형급 이상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신속히 투입해 오전 중에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잔불을 잡기 위해 소화제를 뿜는 건 드론입니다. 강원 동해시에선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진화 헬기 7대와 진화대원 56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당국은 늦은 밤까지 잔불을 잡기 위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남한산성 인근에서 산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1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5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용의자 남성 A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약세에도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시점42포인트 상승한 2717.21에 코스닥은 9.35포인트 오른 877.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요일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이브가 호실적을 달성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액면 분할 소식에 상승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으며 풍력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이 유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생활소음은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스위스에서는 매장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고요의 시간을 도입하는 마트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근처 우어도르프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의 조명은 은은하고 음악이나 광고 영상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평상시 소음이 크고 화려한 매장에서 고요의 시간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소음을 싫어하는 일반인들과 특히 뇌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폐증 환자들을 위해 도입한 시간대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웰레 씨는 이 고요의 시간 덕분에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Alles gleich laut und gleich schnell und gleich intensiv im Kopf an. Ich habe wie den Filter nicht, um das auszufiltern. 고요의 시간만을 이용하는 일반 손님들도 이제는 적지 않습니다. Es ist angenehm, viel weniger Hektik. 이 고요의 시간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벌써 10개가 넘는 마트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앞으로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는 하이난성 사이아에서 스촨성 청두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출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중국 하이난성 사이아에서 이륙한 하이난 항공 HU7303편에는 아주 특별한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승객의 등장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온 산모의 양수가 갑자기 터지면서 예고됐습니다. 사색이 된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면서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임시 분만실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급히 마련한 담요와 응급 의료 상자로 산모의 분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비행기 안에 울려 퍼진 건강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조용했던 비행기 안은 기쁨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10,000m 상공 하늘 위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 특별한 손님 때문에 비행기는 목적지인 청두로 가지 못하고 출발지인 사니아로 회항했지만 승객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샤르자 토후국 자연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사파리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8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아프리카와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데려온 동물 5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사파리 공원에서 기린, 코뿔소, 사자 등 온갖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파리 공원은 초원, 습지, 사막 등 아프리카의 12개 지역을 각각의 테마관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사파리에서 제공하는 차량이나 보행 관람 코스를 따라 지역별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환경과 지형 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원 측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야생동물의 날 것 그대로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빈집 등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150만 톤의 폐자재를 단순한 연료가 아닌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골목에 있는 이 중고 자전거 가게는 특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벽과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110년 된 낡은 민가가 철거될 때 가져온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고풍스러운 창문 틀도 그대로 활용합니다.
日本全国でこれが起きてるとすごいもったいないから、気候変動で温暖化も進んでるし、環境下下げるためにも建材としての鋼材をちゃんと使っていきたいな。 해마다 빈집 등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150만 톤에 달하는 폐자재에 아즈노 씨는 사업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철거되는 민가에서 재활용할 폐자재를 구입합니다. 세척과 재가공 작업을 끝낸 뒤 내장재와 가구 등으로 다시 판매하는데 지붕 등에 사용했던 함석이 간판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식입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연간 100톤의 폐자재를 재활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폐자재 가구를 만드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매번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극단 대표가 프리랜서 배우나 아르바이트생들 명의로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규모가 1억 원이 넘는데 극단 대표는 당사자들에게 전부 나눠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연극 무대에 선 배우들과 공연 티켓을 파는 사람들은 극단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극단은 정규직을 고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을 수시로 지원받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경영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시킬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있습니다. 극단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명단에는 연극 배우 이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만 했고 고용한 적이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거짓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명단으로 고용부를 속여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타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고 있는 극단 직원들을 휴직 중이라고 신고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 쪽에 했다 하고 이제 지원금을 신청받으면 그게 거짓으로 받은 거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 이 극단 대표가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은 1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극단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대표가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극단 대표는 부정수급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착복하지 않았고 배우와 아르바이트생, 직원 등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락비가 필요한 상황이 물어가는 때문에 어쨌든 모아야 되는 객값이라고 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660억 원 수준이던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난해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 극단 대표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출시 첫날부터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의 신청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고 연 10%대 이자 효과가 있다는 청년 희망 적금에 신청 첫날부터 가입자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얻도록 신청 기한을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기존 방식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둘째 주인 다음 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점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가입 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 의견에서 청년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하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외부 간호 인력 4명을 병원 측의 허가 없이 수술실에 수차례 출입시킨 사실이 드러나서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곧 개업할 병원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자 의무 기록도 출력한 의혹도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이 수술실에서 한 교수가 집도할 때마다 낯선 외부인들이 무단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과 개원을 앞둔 A 교수가 개원 준비를 위해 외부 간호 인력 4명을 허가 없이 드나들게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해당 교수에 대해 병원장 직권으로 업무 배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교수는 병원 감사에서 외부인을 수술실에 참관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참관만 했는지 수술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환자에게 피습돼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법이 개정돼 현행 의료법은 수술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의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신 걸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원치 않으신가? 네, 아직은 지금 학교에서 감사 기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A 교수에 대해서는 자기 환자들을 개업할 병원에 오도록 권유하려고 환자들의 의료 정보 등을 출력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 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늦추위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 서울이 영하 10도 등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도 동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온 곳이 있는데요. 눈이 내리지 않은 그 밖의 지역은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싹 메마른 가운데 대기 중에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져 있고 일부 지역은 25%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과 대전이 2도, 광주가 3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아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